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2월 14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검사 심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라고 하는 사연으로 어떤 분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게 일부 보냈습니다. 어떤 기사냐? 검찰 검사 심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개선해야 할 수사 관행의 문제는 무엇인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면서 참여사회 운운하는 어떤 단체에서 아마 오마이뉴스하고 기획을 한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이 변화된 시대에서 민주사회에서 이 절대 독재 권력을 지원하고 또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빌붙어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던 완벽한 조직, 그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검찰 이러면 하나의 괴물 같은 검찰 조직이 있고 그 검찰 조직이 뭔가 잘못한 것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요. 검찰 조직을 이루는 것은 검사라는 역할을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리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마치 수사 관행의 문제, 민주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아이한테 좋은 참고서를 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기만 하면 공부 잘할 거라고 믿는 그런 부모의 심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아이한테 좋은 참고서 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 잘 보내면 그냥 애가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되죠.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이 문제다라고 할 때는 그 검찰 조직에서 일하는 검사,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짜 공무원으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걸 마치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마이뉴스에 놓은 기사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보지 않고 정치 검찰이라는 운명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현대 정치사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는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점에 수렴되어 그가 세상을 휘어잡을 때는 충성을 하다가도 대통령의 권력이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스스로 권력을 확장해 칼을 휘두른다. 오늘날 검찰이 이른바 괴물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 수 있게 만든 건 그래서 한국 정치다. 국민의 정부 초기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검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형사사법 권력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정치의 폐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구속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검찰에 의해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겪었죠. 네, 검찰을 바로 세우지 못하신 분이 결국에는 겪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본인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도 검사 만나가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국정원 당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국정원의 하수인 역할을 검사가 했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로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가 아니라 검찰에서 일하는 인간들을 바른 인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검찰을 바꿀 수 있는 힌트를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MB에 의한 타살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MB의 지시를 받은 검찰 조직에 의해서 타살, 그리고 그 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잘했던 우병우, 제가 더 이상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다수의 인간들에 의해서 타살되신 것이 제가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를 보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법치의 지엄함을 빌미로 한편으로는 경찰 권력에 편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폭력의 주체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했다.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법 질서 정치, 의 통치술, 심심한 그런 소리 있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바로 독재 권력 또는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사라는 거지. 진짜 법원, 대한민국 법원 특히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법의 이름으로 나의 똥개들을 풀어서 너희들을 내가 잡아 조질 테니까 조용히 해 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의 법 질서 정치 통치술이라는 거죠. 정치적 반대나 주장은 물론 시민사회의 집단적 요구나 민원조차도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명예훼손죄의 형사문제로 만들어 검찰의 손에 맡겼다. 예, 업무방해죄 이거를 검사가 올려가지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로 만들고 그 사기꾼 가해자를 마치 피해인 것처럼 검사가 협잡을 해가지고 이 죄인을 만들 때, 그럴 때, 이 나라 검사는 진짜 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구나. 왜?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은 본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있고 뻔뻔하게 나설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본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죄라고 누구도 물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그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검사이기 때문이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먼지트리식 수사는 법질서 정치의 천병으로 나선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시민사회에 재확인시키는 작업과 다름없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아주 뚜렷하게 나왔냐고요? 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구죠?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거기에서 모든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을 때 검찰의 유명한 말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물을 수 없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물을 수 있다 라고 바뀐 게 검찰이 법 질서 적용해가지고 수사하는 기본 방침이죠. 영장신청권을 비롯한 수사지휘권에서부터 기소권, 행형지휘권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송무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막강한 권력에도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다. 최근 터져나온 검찰개혁 요구는 이러한 검찰공화국을 직격한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쪼개고 분산하는 그 시기에 중요하며 인권수사 준칙이나 특수부 폐지 등은 검찰 조직과 관행에 대한 일대 수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권력을 정치기관인 법무부로 이전하는 눈가림의 개혁이 아니라 시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가장 두드러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목격했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임명당하고 나서 마치 이렇게 본인이 할 것처럼 폼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눈가림식, 법무부로 이전하는 눈가림식 개혁을 본인이 하는 수준밖에 인식을 못하면서도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사기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다가 결국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사기치는 게 덜통 나가지고 스스로 장관되고 얼마 안 돼서 물러났죠.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이 제대로 된 검찰 인식, 그거를 개혁한다고 국민들 몇 달 동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진짜 이거는 초가상간에 집을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요란하게 떠들면 대놓고 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쪽팔리는 상황을 만드는 거. 이 일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사람 볼 줄 보는 눈 없고 진짜 순진하고 착하고 멍청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검사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제가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결론적으로 혹시 나중에 내가 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든 아니든 이런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이런 인간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은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되겠다. 왜? 너무너무 찌질하고 너무너무 진짜 그냥 막말로 이야기해서 병신지랄 같은 게 아니라 쥐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하는데 정작 이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닥 수준이고 마치 한때 본인들이 고시공부라는 거 법률 공부 시험 한번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성적 좀 남들보다 조금 낮다는 그 이유로 검사된 이후로 거의 성장이 정지되고 사회에 대한 인격적인 수양이라는 것이 스탑된 그냥 내 잘났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잘났다라고 믿는 인간들의 무리구나.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출세하고 더 다음으로 잘 살 건가만 고민하는 그런 인간이구나를 걸 느낄 때 매번 그 사람들을 제가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 구역질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도 변화도 없고 더 나빠졌다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물론 제가 리더십 교육을 시킨 그분들은 이미 다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지검장 몇 분들은 제가 그때 리더십 교육 시킬 때 부장검사였고 얼마 전에 뭐 지검장 하다가 그만뒀다는 사람도 부장검사로 있었던 사람들도 수없이 있고 전국의 부장검사 250명 차장검사 50명인가 100명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의 리더십을 좀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들이 이 검찰 조직이 바뀔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그때 정상명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아무도 이거를 이 검사 평검사만 해도 모아놓고 특강을 하면 그때 담당하던 검사장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웬만한 분들이 검찰청에 와서 특강하면 다들 떨어요. 그런데 그게 평검사도 아니고 부장검사를 이 몇백 명 모아놓고 특강을 하고 그걸 리더십을 교육을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잘났고 한 분들은 무슨 리더십을 가르쳐요 이래가 다 거부했는데 아니 황 교수님이 하겠다고 했을 때 대체 뭘로 리더십을 가르치실 거예요? 이 질문을 저한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뭐
저가 그 잘나고 훌륭하신 분들을 뭘 가르치겠어요. 단지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 생각에는 이분들이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을 보기보다는 항상 도둑놈, 강도, 사기꾼, 재벌 회장 뭐 그렇지만 내 앞에서 벌벌 기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아마 자기 마음을 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낯설 거고, 그 밖에서는 잘났다고 하지만 제재소 오면 그렇잖아요. 밖에서 뭐 심지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아무리 잘난 놈도 내 앞에서 포트라인 서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내 앞에서 수사 받든지 신문 받을 때는 거의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자기가 모든 인간의 운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리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라는 건 너무 가벼운 표현이고, 어쨌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맞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든 놈들은 다 거짓말하고 모든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니까요. 그렇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인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리더라는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거를 그냥 거울처럼 한번 비춰주는, 그거를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 말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그 표정을 지으면서 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검찰이라는 괴물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 검사라는 역할과 지위의 사람들의 심리는 뭐고 그 사람들은 어떤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로 변호사한테 제가 이 질문을 턱 던졌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사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어떤 질문을 듣냐, 밤길 편하게 다니는 거, 학교 안심하게 다니는 거, 폭행 사건을 왜 검찰이 다뤄야 하는지, 이제 검찰의 존재의 이유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간혹 아니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 거, 근데 왜 검찰은 경찰이 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또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현재 검찰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도 구분도 못하니까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보냈더니 박사님의 지적을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검사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 비해서 경제적 보상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사들의 월급이 대형 로펌 변호사보다는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사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요즘에 저 나이쯤 되면 이제 검사장 정도의 월급이거든요. 근데 검사장은 한 달에 얼마를 받냐 하면 1,000만 원 넘게 받아요. 차장검사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받고, 그리고 공무원은 여러분 알잖아요. 공무원이 어디 가서 지돈 내고 밥 먹는 거 봤어요? 그리고 검사들의 최고의 취미가 뭔지 알아요? 골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골프 치는 거 외에는 취미 다른 걸 가지면 그 사람이 신기하다. 독서, 뭐 영화 보는 거, 이런 취미가 희한한 정도로, 왜냐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사들은 모이면 서로 화색이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정치 이야기할 때는 인상이 다 누구나 다 맛이 가잖아요. 근데 너무 절구하고 너무 신나는, 제가 교육을 사실은 몇 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그럴 때 휴식 시간에 이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화색이 도는 대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강의할 때, 세미나 할 때도 조금이라도 화색이 도는 대화는 뭐냐? 골프 치는 거! 야, 그걸 보면서, 야, 부장검사 수준이 거의 본인들이 고위공무원, 적어도 1급, 2급 수준의 고위공무원 수준으로 지내는구나. 그러면 매주 주말마다 검사가 골프 치면 그 지돈 내고 골프 치겠어요? 당연히 스폰이 붙죠! 네.
나는 스폰 없이 내 돈으로 골프 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검사 있으면 진짜 그 검사는 집이 엄청 부자거나 또 본인이 골프비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항상 본인이 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우리 사로 변호사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당연하고 정관예우처럼 누군가를 봐주고 자기도 나가서 정관예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우리 사로 변호사는 검사를 진짜 이 부패한 악덕 쓰레기 고위공직자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사로 변호사 정신 차려요.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접하면 어떻게 검사하고 잘 지내겠어요. 사로 변호사 같은 사람은 검사 앞에서 그러면 진짜 구역질 나올 텐데. 야, 그리고 또 둘째는 변호사는 거쳐가는 직업이고 그 다음은 국회의원 등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식인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하는 데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봐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으아, 진짜 사로 변호사 본인이 변호사에서 머물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검사를 매도할 수가 있어요. 셋째, 생계형 검사는 지방으로 발령받기 싫고 언론에서 나오는 중요 사건을 해야 다음 임지나 승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로 변호사가 생계형 검사가 안 돼봐서 하는 소리예요. 생계형 검사는 본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본인들은 세탁소 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달에 200건 내지 300건 그 사건들 매달마다 깨끗하게 처리해가지고 넘겨주면 그 다음 또 세탁물 들어오면 또 처리하고 넘겨줘서 이런 검사가 생계형 검사예요. 뭐 다음 임지 아무 생각 없어요. 물론 가능하면 서울 주위에 있고 싶지만 그리고 이 권력형 검사는 이 지방으로 발령돼도 파견으로 항상 서울에서 지내기 때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법무부 파견, 검찰청 파견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검사 해본 사람들은 이런 사로 변호사 이야기 아이고 얘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몰라서 그래 이런 소리가 나와요. 검찰 조직 그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우상향의 선순환 생존을 깨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조직과 검사의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권력에 약해지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은 썼는데 뭐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만한 소리였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사로 변호사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로 변호사도 같이 씹어주는 거. 네. 뭐 무슨 껌? 타이레놀 껌이라고요? 네. 기존 검찰 조직이 하던 짓이 쉽고 편한 길이긴 한데 검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정관 애우받으러 후배들에게 비굴하게 안 그러더 변호사라 자기 정체성 찾아가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사로 변호사처럼 정관이 아닌 사람이 내가 정관이기만 하면 내가 잘 나갈 텐데 내가 지금 좀 더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하는 생각인데요. 정관 검사 출신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일을 개판으로 하고 제대로 못하는지는 한번 정관 써봐요. 써보고 나면 정관이라는 게 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하고 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관이라고 썼다고 믿는 거는 당장 이 도장값 약발이 있는 1, 2년은 정관이지 3년만 넘어가면 이미 아무 상관이 없고 절대로 정관된 지 3년 이상 된 사람 쓰면 안 된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자,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 찾는 길인데 어렵고 힘들겠지만요. 롤모델이 되는 변호사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보 진영에서 조영래 변호사나 민변 출신으로 고위직을 경험한 변호사들밖에 없거든요. 정관 출신 중에서 이 고위직을 경험한 변호사, 민변 출신 이것도 다 만들어진 신화. 그게 롤모델이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민변 출신 변호사 이번 정권에서 뭐 대법관도 시키고 뭐 하니까 야 진짜 그분들은 정관 출신이 아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테크나 진짜 끈대는 데는 진짜 정관 출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시던 분인데 무슨 롤모델.
롤모델 그거는 독재 시대에 진짜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방향이 본인은 간다고 갔는데 그게 보니까 여기가 왜야? 누가 날 밀었어? 이래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 구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거를 가지고 롤모델로 삼는다는 건 그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보수나 진보나 다 비슷하게 권력, 명예, 돈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벌 신화처럼요. 명성, 돈 다음이 권력이라는 식이죠.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또 변호사가 되든지 또 의사가 되든지 그것이 명성, 돈, 권력을 쉽게 가지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 조직, 현재와 같은 적폐 또는 괴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도 뭐를 바꾸기만 하면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들의 심리 분석 오늘은 인트로덕션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제가 아주 전국의 검사들 평검사 아닙니다. 이 검사실에서 일하는 수사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추적에 있는 가장 밑바닥부터 검찰총장까지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샅샅이 파악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찰의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부장검사입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그 다음에 검찰 경력 15년 이상, 그 사람들이 부장검사인데요.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심리로 검찰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검찰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그렇지만은 현실에서 내가 겪어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밝혀주는 방송을 다음 주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검찰 검사 심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부작으로 월, 수, 금 연속으로 황상민 TV에 올려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